반갑습니다. 구구스포츠 소라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10월 8일 오전 0시에 펼쳐지는 중국과 베트남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인데요. 먼저 홈팀 중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최종 예선 무대에서 출발이 좋지 않았죠. 앞서 열린 1, 2차전에서 모두 패했고 득실차에서도 베트남에 밀려 현재 B조 최하위인 6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물론 초반부터 까다로운 팀들을 상대한 탓도 있는데요. 1차전에서 호주와 만나 0대3으로 완패를 당했고 2차전에서는 일본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경기 내용도 만족스럽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4-4-1-1 포메이션을 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줄 수비가 견고하지 않고 중원 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엘크손을 앞세운 공격에서 언제든지 한 방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부족하고 팀 전체적으로 어우러지지도 못했죠. 중국은 지난 1일 시리아와 가진 비공개 평가전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10월 A매치를 앞두고 자국 리그를 중단시킨 채 중동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를 악물고 있는데요. 그 효과는 지켜볼 문제입니다. 또한 핵심 공격수 우레이는 10월 초 느즈마키 팀에 합류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필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베트남도 살펴볼까요? 베트남도 최종 예선에서 주춤하긴 마찬가지인데요. 1, 2차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호주와 만나 모두 패하면서 현재 B조 5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대3으로 패했고 호주를 상대로는 0대1 패배를 당했죠. 그래도 중국과 차이점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1득점을 올렸고 호주를 상대로도 곧잘 버텨내면서 1실점에 그쳤는데요. 박항서 감독이 부임한 뒤 팀을 잘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죠. 날카로운 킥을 자랑하는 선수들이 많은 반면 공격 쪽에서 저돌적인 돌파, 파괴력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요. 힘과 높이가 부족하다는 점은 베트남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A매치 기간에는 주전 골키퍼 당반람이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이번 맞대결은 꼴찌를 피하기 위한 단두대 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경기는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각각 약점이 명확하기 때문인데요. 좀 더 짜임새 있는 경기력을 보여준 베트남이 날카로운 역습으로 중국 수비진을 흔들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이 합숙훈련을 통해 조직력을 다졌다는 점, 최전방에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있다는 점, 베트남의 주전 골키퍼가 이탈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결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기는 10월 8일 오전 1시로 예정된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B조 조별리그 3차전 경기입니다. 홈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먼저 살펴볼까요?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B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열린 1, 2차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고 순조로운 출발을 했는데요. 베트남을 3대1로 꺾었고 이후 오만과 만나 1대0 승리를 챙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A매치를 통틀어 7연승을 이어왔을 정도로 최근 흐름이 좋은데요.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로만 구성된 까닭인지 아직까지는 탄탄한 조직력을 보여줬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포백을 기본으로 하되 알세흐리를 원톱에 주로 사용하는데요. 공격 전개 시 순간적으로 숫자를 늘려 상대 수비를 압박합니다. 골 결정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라는 것이 단점이지만 개인기가 뛰어나기 때문에 1대1 싸움에서 진가를 발휘하며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단 이성 공격수 알다사우리가 온전한 컨디션이 아니라 전력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정팀 일본은 현재 B조 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예선 1, 2차전에서 1승 1패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A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았지만 최종 예선 무대에서는 기대 이하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1차전에서 오만에 0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직전 경기에서는 중국을 1대0으로 꺾었는데요. 오만전 충격패를 계기로 오히려 선수들이 하나로 뭉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요시다와 도미야스가 수비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죠. 후방에서부터 이어가는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공격의 무게감입니다.
오사코가 원톱에 서는데 중국전에서 득점하긴 했지만 최근 결정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운 날씨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본 현지에서도 날씨로 인한 체력 저하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일본이 3승 1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최근 맞대결에서 항상 팽팽한 흐름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일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원정 경기인데다 낯선 환경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불리한 환경이긴 하지만 오만전 패배가 선수들을 다시 긴장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도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각오를 다잡을 일본의 조직력에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 두 경기를 분석해봤는데요. 만족스러운 분석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